안녕하십니까. 나를 위한 매일 수업 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서남부에 자리한 평택시, 그 중에서도 서부 지역에 자리한 포승읍을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서남부의 화성과 평택은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 지역이 동서로 길고 중심이 둘로 쪼개져 있다는 점입니다. 화성시와 평택시의 동부 지역은 경부선을 통해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도시로서 발달을 했고 서울이나 대전 등과 긴밀한 연결을 맺어왔습니다. 반면 철도교통이 미비했던 서부 지역, 그러니까 화성시 서부 지역과 평택시 서부 지역은 그동안 동부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한적한 농촌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화성과 평택의 서부 지역을 관통하는 서해선이 공사하고 있어서 완공된 뒤에는 이 화성과 평택의 서부 지역이 상당히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서해선은 현재의 계획대로라면은 충청남도 홍성부터 여의도까지 KTX로 1시간 내로 주파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서울, 서울의 영향권으로 홍성까지 편입이 되는 거죠. 화성과 평택 지역 역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평택 지역을 설명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포승읍 지역을 보겠습니다. 평택시는 한국의 수많은 지역 중에서도 특히 복잡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평택시가 경기도의 남부 지역인데요. 원래 평택은 충청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평택입니다. 평택의 북쪽 지역은 진위라고 해서 진위는 경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평택이라는 이름이 유래된 평택은 충청남도였습니다. 그랬다가 식민지 시기에 진위와 평택이 합쳐지고 그 통합된 이름이 평택이 되고 진위를 따라서 경기도로 올라오면서 지금은 평택이 경기도로 되어 바뀌어 있는 거죠. 하지만 충청남도 쪽의 도시기본계획 같은 도시계획 서류들을 보면 평택은 천안과 함께 여전히 충청남도 북부 지역에서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택을 보실 때에는 단순히 경기도의 도시다라고만 보실 게 아니라 충청도에 또 속하고 경기도에서 또 속하는 양쪽에 걸쳐있는 도시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택이라고 하셨을 때, 들었을 때 떠올리실 지역은 여기입니다. 평택이, 여기까지가 평택인 거니까 굉장히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겠죠. 여기에 평택이 시청이 있고 한 이유는 경부선 때문인 거죠. 경부선 때문인 것이고, 이 위에는 지제역, 그리고 여기가 최근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고덕입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송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탄하고는 다른 지역인데 그 미군 기지인 오산 비행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평택은 많은 한국 분들에게는 미군 기지가 있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미군 기지가 오산 비행장이고 이 아래 텅 비어 있는 땅이 현재 주한미군의 중심지인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팽성읍이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동부 평택 지역은 위에 송탄부터 고덕, 신도시, 그리고 최근에 회사들이 크게 들어온, 공장들이 크게 들어온 지제, 그리고 평택역과 팽성까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서부 지역은 동부 지역과는 달리 한동안 한적한 농촌 지역으로 남아있다가 최근에 사진에서 보시듯이 공업 지역으로 바뀌는 중인데요. 이 서부 평택 지역의 중심은 안중이란 곳입니다. 이 안중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청북, 동으로는 오송, 서로는 포승 등이 있죠. 포승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터미널이 위치를 바꾼 것을 추적하면은 서부 평택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안중 터미널은 현재 보면 도시의 서남쪽 끝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쪽 동북 쪽에 있었습니다. 동북 쪽에 있다는 것은 동으로 평택시청 쪽이나 평택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도시가 신도시를 만들고 택지 개발을 하면서 서남쪽으로 터미널을 옮겼고, 그것은 즉 서남쪽 지역의 평택항, 포승공단,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를 향해서 안중이라는 도시가 무게중심을 바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서부 평택 지역이 저 끝에 있는 평택역 근처를 바라보기만 하다가 자신들의 중심을 새로 차단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중터미널의 이동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 동쪽으로 세로로 길게 한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공사 중인 거죠. 이런 거는 철도 공사입니다. 이게 바로 서해선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크게 빈 땅이 있는 게 서해선 안중역 자리입니다. 현재 안중역 예정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 평택 지역은 수많은 부동산 업자, 투자자들이 이미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서해선 개통과 함께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구하신다거나 특히 단독주택을 짓는다거나 하실 때에는 안중 지역은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있느냐? 이 넓은 땅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답사하면서 포승이라는 지역이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포승, 여기죠. 현재 포승읍이라는 글자가 이 평택항 쪽에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농촌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포승읍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포승 할 때 떠올리실 지역은 이 평택항입니다. 그리고 이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택지가 조성되고 있죠. 이쪽은 현재 많은 부동산 또는 공장 또는 실거주자분들께서 주목하시는 택지 지역입니다. 워낙에 이 평택항이 크게 만들어져 있고 포승공단도 만들어져 있고 대규모 해군 부대까지 들어와 있는 요충지다 보니까 이런 택지지구가 조성될 만한 수요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바다 한복판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 지역도 다 매립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땅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포승은 지금 있던 몇 배로 땅이 넓어질 예정이라 그 수요를 예상하고 이렇게 많은 택지지구가 조성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어촌이었다든지 농촌이었다든지 이런 지역들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포승의 원래 중심지는 이쪽입니다. 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농촌 지역인 포승 읍사무소 일대가 있고, 거기서 떨어져서 바닷가에 있는 각종 리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원래 포승의 구조였다가 바다 쪽에 많은 산업시설이 들어오면서 무게중심이 역전돼 버린 게 현재 포승읍의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항구, 바닷가 쪽인 포승이 아니라 이 내륙 지역의 포승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평택 지역이 땅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성과 평택이 둘 다 대규모로 택지 개발을 하거나 또는 소규모로 구석구석에 집을 짓고 살기에 좋은 곳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평택 지역은 화성에 비해서 더 땅이 평평합니다. 오죽하면 도시 이름에 평평할 평자가 들어있겠습니까? 제가 답사하면서 참 기분 좋다는 느낌을 받았던, 평평하면서도 나지막하면서도 푸근한 땅이었거든요. 아직 포승 읍사무소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께서 평택항에 업무차 가시거나 할 때 또는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당진 내려가실 때 잠깐 들르셔가지고 한번 주변 경관 살펴보시고 동네 구경도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뜻밖의 좋은 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하고 잘 맞는 땅이란 걸 깨닫고 마음이 끌리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평택항의 북쪽, 해군기지와 항구 및 공업단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바라본 평택항입니다. 굉장하죠. 자동차 수출항도 있고 참 큰 항구입니다. 이런 풍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많은 분들이 그냥 관습적으로 한국은 땅이 좁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데 한번 서서 내려보시면은 그런 생각이 사라집니다. 한국은 땅이 넓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택지 개발을 하거나 항구를 만들거나 공업단지를 만든 다음에 들어올 업체를 찾지 못해서 비어있는 땅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지금 땅이 좁다고 해서 계속 간척하고 만들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 놓고도 놀리고 있는 땅들만 잘 개발해도 땅은 충분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포승읍의 어촌 지역에서 서해대교를 바라본 경관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 위를 지나서 그대로 통과해 버리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버스를 타고 여기 내려서 이런 마을을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타고 지나가실 지역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같이 전망하려고 애쓰고 있죠. 그런 점검 과정을 통해서 이 포승읍은 참 흥미로운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오리 어촌이라고 하면 신라 때의 고승이었던 원효가 중국으로 당나라를 건너가려다가 대진이라는 곳에서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지역으로 주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택 섭길, 원효길, 아마 요즘에 올레길처럼 길 따라서 다니는 게 유행인데 아마 이 평택길을 따라 오시다 보면 이 만오리에 도달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는 바다 해안가가 없어졌지만 여기가 원효가 밟았을 수 있는 땅이겠구나, 바닷가겠구나,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것은 포승읍사무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기도 동부에서 평택으로 가시게 된다면 이 왼쪽에 나 있는 새로 뚫은 길을 통해 가시게 될 겁니다. 자가용을 타시고 새로 놓은 길을 가시면 예전에 그 마을의 또는 그 도시의 구조를 이해하실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포승읍사무소 주변의 옛날 길은 사진에서 보시는 오른쪽 길입니다. 이런 거는 처음에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답사하시다 보면 알게 됩니다. 예전 신장로, 요게 새 길, 이 새 길이 놓여서 자동차들이 이쪽으로 통과하면서 예전 길을 잊혀지게 되는 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현재는 많이 쇠락한 느낌이랄까요? 고즈넉한 느낌이지만 상당히 잘 단정된 마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신장로도 놓였던 것이죠. 저는 이 옛날 길을 다니면서 예전 신장로를 다니면서 예쁜 집도 많이 봤고 이런 데 한번 몇 달간 살아봐도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추워지기 전에 한번 답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택 서부 지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